25년 동안 매일 조깅하기, 22년간 일기 쓰기, 9년 넘게 블로그 운영하기.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신가요? 전 솔직히 이런 사람들 보면 나랑은 종족이 다른가 하는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의지력이라는 스탯을 혼자 다 찍은 것 같잖아요. 그쵸. 대부분의 사람들은 1월 1일에 헬스장 등록하고 한 1월 8일쯤 마지막으로 가는 게 국룰이니까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맞아요. 매년 결심하고 매년 실패하는 게 어쩌면 인류의 오랜 전통일지도 모릅니다. 전통이죠. 바로 그 지긋지긋한 전통을 깨부술 방법을 오늘 가져왔습니다. 꾸준함에 대한 생각의 판을 완전히 뒤집는 책, 이노우에 신파치의 꾸준함의 기술에서 핵심만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을 보내주시면서 작심삼일을 벗어나고 싶다는 간절한 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 오늘 그 해답의 실마리를 분명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책 저자 이력이 아주 독특해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성공한 CEO나 자기계발 구루가 아니에요. 아, 그런 분이 아니군요. 네, 1년에 200권에 가까운 책 표지를 디자인하는 프리랜서 북디자이너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감에 쫓기고 불규칙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죠. 오히려 그래서 더 신뢰가 가는 것 같아요. 이상적인 환경이 아니라 정말 현실적인 생존의 문제 속에서 꾸준함을 연마해온 사람이니까요. 맞습니다. 저자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꾸준함은 타고난 의지력이나 지독한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고요. 네, 이건 즐겁게 지속할 수 있는 기술이고 또 영리한 구조 설계의 문제라고 주장하더라고요. 핵심은 꾸준함을 고통스러운 수련이 아니라 즐거운 취미로 재정해야 하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지겨운 의무를 어떻게 즐거운 놀이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그 구체적인 설계도를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꾸준함의 취미가 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정말 신선한데요. 솔직히 말해서 잘 와닿지는 않아요. 운동이든 공부든 그 과정은 괴롭고 결과가 달콤한 거 아닌가요? 저자 역시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말 번일애처럼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요. 오, 그 순간이 너무 강렬해서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기록해뒀을 정도입니다. 와, 시간까지요? 대체 뭘 깨달았길래 그 정도의 충격을 받은 거죠? 2022년 11월 22일 12시 37분. 네. 바로 자신의 진짜 취미는 조깅이나 글쓰기 같은 특정 행위가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 그 자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아, 우리가 보통 꾸준함을 다이어트나 자기계발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잖아요. 그렇죠. 도구죠. 그런데 저자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목적이자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발견한 거죠. 꾸준히 하는 행위 자체가 취미라. 여전히 조금은 추상적으로 들리네요. 그 즐거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저자는 그 즐거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꾸준히 할 수 있는 구조를 궁리하는 즐거움입니다. 구조를 궁리하는 즐거움이요? 이건 마치 어려운 게임을 공략하기 위해 전략을 짜는 느낌이랑 비슷한데요. 어떻게 하면 이 보스를 깰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는 것처럼요. 정확히 그 비유가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겨운 일을 무리 없이 지치지 않고 최대한 오래 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실험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게임이 되는 거죠. 아, 예를 들어 스쿼트 30개가 힘드네? 그럼 아침, 점심, 저녁으로 10개씩 나눠볼까? 네네. 아니면 양치할 때 5개씩만 해볼까? 이렇게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재미를 느끼는 겁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니 좀 이해가 되네요. 보통은 계획 세우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부담스러워하는데 이걸 나만의 게임 공략집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확실히 재밌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즐거움은 꾸준히 한 일을 수집하는 즐거움입니다. 매일의 실천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기록으로 남기는 거죠. 아, 기록이요? 네.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거나 운동 앱에 데이터를 쌓거나 블로그에 글을 하나씩 모으는 행위 자체가 컬렉션의 즐거움을 준다는 겁니다. 이건 저도 공감해요. 한때 습관 추적 앱을 썼는데 달력에 동그라미가 쭉 이어지면 그걸 깨뜨리기 싫어서 억지로라도 하게 되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 심리 있죠. 네. 마치 희귀한 우표나 피규어를 하나씩 모아서 진열장에 채워넣는 듯한 만족감이 있었어요. 물론 그 앱은 지금 제 스마트폰에서 사라졌지만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게 바로 수집의 힘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즐거움이 이 모든 것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꾸준함으로 내가 변화하는 즐거움입니다. 변화하는 즐거움? 네. 처음에는 티도 안 나던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1년 뒤, 5년 뒤에 돌아봤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이것이 꾸준함이 주는 가장 큰 보상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들어보니까 확실히 꾸준함이 고통스러운 인내의 과정이 아니라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즐거운 게임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럼 이 꾸준함이라는 취미를 제대로 즐기려면 첫 단추를 어떻게 끼워야 할까요? 막상 좋아, 오늘부터 취미로 꾸준해져야지 다짐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닐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시작의 기술 3가지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 원칙이 아주 파격적이고 중요합니다. 바로 제대로 된 노력을 그만두기입니다. 제대로 된 노력을 그만두라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것과는 정반대인데요.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라, 110% 노력해라, 이런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랐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저자는 바로 그 제대로, 완벽하게, 효율적으로 하려는 마음이 모든 시작을 망친다고 지적합니다.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그 일은 즐거운 취미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수련이나 고행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며칠 못 가서 지쳐 나가떨어지게 됩니다. 완벽주의가 일을 망친다는 말이랑 통하는 거군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조언은 아주 간단합니다. 결과, 성과, 효율, 남들의 시선 같은 건 일단 전부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오직 계속한다라는 사실 그 자체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냥 한다는 사실에만? 네. 영어 공부를 해도 실력이 늘지 않아도 괜찮고 조깅을 해도 살이 빠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어제 했으니 오늘도 한다는 그 사실뿐입니다. 두 번째 원칙도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겠다고 마음먹은 건 나 자신이라는 점을 명심하라는 겁니다.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 무심코 해야 하는데 라는 말을 쓰잖아요. 많이 쓰죠. 운동해야 하는데, 책 읽어야 하는데 이 해야 한다는 말이 세상을 재미없게 만드는 마법의 주문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정말 그렇네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일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떠밀려서 하는 숙제처럼 느껴지죠. 바로 그겁니다. 저자는 이 사소한 생각의 차이가 지속력을 결정한다고 강조해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나의 놀이라는 주인의식을 갖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해야 한다 대신 나는 이걸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제대로 하려는 욕심 버리기, 그리고 내가 주체라는 인식 갖기. 마지막 3번째, 시작의 기술은 더 과감하더라고요. 뭐든 상관없으니 일단 시작하기. 심지어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이라도 괜찮다고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한 해 사진 찍기, 매일 같은 편의점에서 똑같은 초콜릿 사기. 매일 같은 초콜릿 사기는 제 지갑과 건강에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매일 집 앞 화분에 물 한 방울 주기. 이런 것들이요. 이 무의미해 보이는 행동에 대체 어떤 심리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에요. 바로 꾸준히 하는 행위 그 자체를 통해 습관의 근육, 즉 꾸준함 근육을 단련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효능감을 만드는 과정과 같아요. 자기 효능감이요? 네, 목표의 의미나 성과보다 나는 내가 결심한 것을 매일 해내는 사람이다 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먼저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영어 정복 같은 거대한 목표를 세우고 좌절하기보다 매일 하늘 사진 찍기 같은 아주 사소한 성공을 매일 쌓아가면서 나는 꾸준한 사람이라는 자기 인식을 먼저 뇌에 각인시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꾸준함 근육이 붙고 자신감이 생기면 나중에 정말로 의미 있는 목표에 도전할 때 훨씬 수월하게 시작하고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꾸준함을 위한 마음가짐은 어느 정도 장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이겠네요. 저자가 꾸준함은 의지가 아니라 구조가 전부라고 했는데 그 실패하지 않는 구조는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그 구조를 만드는 가장 강력하고 단순한 규칙이 있습니다. 저자가 이 책에서 딱 한 줄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것이라고 말할 정도죠. 뭔가요? 바로 매일 한다입니다. 매일 한다. 저도 이 원칙은 여러 번 들어봤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저 같은 사람에겐 가장 큰 함정이기도 해요. 함정이요? 네. 하루라도 걸러서 그 완벽한 연속 기록이 깨지는 순간 망했네 하면서 모든 걸 포기하게 되거든요. 이런 완벽주의적 포기자에게 매일 하라는 규칙은 오히려 더 위험한 것 아닐까요?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그 지점에서 좌절하죠.
저자가 말하는 매일 한다의 핵심은 완벽한 기록을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매일 우리를 괴롭히는 오늘은 할까 말까라는 선택의 순간을 없애버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 결정의 피로를 줄이는 거군요. 그렇죠.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 2배로 하지 뭐 이런 자기 합리화의 여지를 원천 차단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일주일에 2~3번 하는 것은 매번 의지력을 시험대에 올리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매일 하기로 규칙을 정해버리면 선택지가 사라지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하는 것처럼 고민 없이 행동이 자동화되는 겁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아프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하는 날도 있겠죠. 네, 당연히 있죠. 그럴 때 저자의 규칙은 간단합니다. 죄책감 없이 하루 쉬고 다음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시작하라. 중요한 건 100% 완벽한 출석이 아니라 매일 하는 것을 나의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태도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훨씬 편해지네요. 매일 한다는 대원칙을 세웠다면 그 다음은 이걸 실제로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이 필요할 텐데요. 네, 그래서 따라오는 원칙이 바로 아주 작게 쪼개기입니다. 이것이 꾸준함을 지속하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아주 작게요? 네. 행동의 허들을 부담을 전혀 느끼지 않을 만큼 심지어 이걸 못하면 바보지 싶을 정도로 우습게 낮추는 겁니다. 책에 나온 예시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매일 책 10페이지 읽기가 목표인데 자꾸 실패한다면 목표를 이렇게 바꾸라고 하더군요. 매일 아침 책을 손에 들고 딱 한 줄만 본다. 한 줄만 본다는 건 사실 1초면 가능한 일이죠. 실패할 확률이 0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이건 뇌과학적으로도 굉장히 영리한 방법이에요. 우리의 뇌는 새롭고 어려운 일을 시작할 때 저항이 큰데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쉬운 목표를 제시하면 뇌가 속아 넘어가는 거죠. 아, 뇌를 속이는 거군요. 이 정도는 뭐 하고 일단 시작하게 만드니까요. 일단 시작만 하면 관성이 붙어서 한 줄이 아니라 한 페이지, 10페이지를 읽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 10분 스트레칭이 목표라면 매트에 눕기까지만 한다 정도로 쪼개는 것도 같은 원리겠네요. 그렇습니다. 제대로 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작게 계속하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렇게 행동의 크기를 줄여 매일 하기를 실천했다면 이제 그 행동이 저절로 굴러가게 만드는 몇 가지 장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군요. 네, 첫 번째는 세트로 묶기입니다. 기존에 이미 매일 하던 습관에 새로운 습관을 밧줄로 묶듯이 연결하는 거죠. 아, 묶는다. 책에서는 양치질할 때 스쿼트 하기라는 예시를 들었는데요. 양치질이라는 기존의 강력한 습관이 스쿼트라는 새로운 습관을 끌고 가는 기관차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도 유명한 책인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본 습관 썩기랑 비슷한 개념 같네요. 기존 습관을 한 후에 새로운 습관을 하겠다는 공식을 만드는 거죠. 맞아요. 저도 이걸로 아침에 커피 내리면서 영양제 챙겨 먹는 습관은 성공했어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두 번째는 스위치 만들기입니다. 이건 하기 싫고 어려운 일 바로 전에 아주 쉽고 간단한 일을 스위치처럼 배치하는 전략이에요. 스위치요? 예를 들어 퇴근 후 보고서 쓰기가 너무 싫다면 좋아하는 음악 한 곡을 들은 후 보고서를 쓴다처럼 규칙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음악 듣기라는 즐거운 행동이 하기 싫은 일에 시동을 걸어주는 스위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단 스위치만 누르면 다음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미끄러져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거군요. 듣고 보니 이런 장치들을 설계하는 것 자체가 정말 게임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구체적인 시간 정하기더라고요. 시간 나면 해야지라는 생각이 영원히 안 하겠다는 말과 동의어라는 구절에 정말 무릎을 쳤습니다. 언제 할지 구체적으로 정해야만 뇌가 그 일을 중요한 약속으로 인식하고 준비하게 됩니다. 막연히 주말에가 아니라 토요일 아침 먹고 바로 30분처럼 기존의 행동에 연결해서 구체적인 시공간을 지정해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전략을 짜도 정말 시간이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있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 저자가 최후의 보루 같은 방법을 제시하더라고요. 바로 없는 시간은 아침에 만들기입니다. 정말 시간이 없다면 평소보다 딱 5분만 일찍 일어나서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조언이죠. 딱 5분이요? 네, 그 5분 동안 책을 한 페이지 읽던, 명상을 하던, 스트레칭을 하던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루의 시작을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능동적인 성공 경험으로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자, 지금까지 꾸준함을 위한 구조 설계, 즉 매일 하기, 작게 쪼개기, 연결하기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에 즐거움을 폭발적으로 증폭시키는
마지막 활용점정이 남아있다고요? 네, 바로 기록의 힘입니다. 저자는 기록이 꾸준함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라고 단언합니다. 필수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노력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이죠. 아까 잠깐 얘기했던 달력에 동그라미 치는 게 대표적인 예시겠네요. 그렇죠. 그게 뭐라고 동그라미가 촘촘히 채워지는 걸 보면 엄청난 쾌감이 느껴지잖아요. 바로 그 쾌감이 뇌의 보상회로를 자극해서 행동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록은 나의 노력을 하나의 컬렉션으로 만들어서 수집의 재미를 느끼게 해주죠. 심리학에는 자이가르니크 효과라는 게 있는데 사람들은 끝마치지 못한 일을 더 잘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록을 하고 체크 표시를 하는 행위는 뇌에게 오늘의 임무 완수라는 확실한 종결 신호를 줘서 심리적 만족감과 안정감을 줍니다. 와, 그냥 기분 탓인 줄 알았는데 과학적인 원리가 있었군요. 이 책의 한 구절이 이 모든 걸 완벽하게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매일 하기가 꾸준함을 쉽게 만든다면 기록하기는 꾸준함을 즐겁게 만든다. 오늘 우리는 꾸준함의 기술을 통해 꾸준함이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 다진 재능이나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배우고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네, 마치 요리법을 배우듯 꾸준해지는 법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네. 핵심을 다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무언가를 제대로 해내려는 완벽주의적인 마음부터 내려놓고 실패할 수 없을 만큼 작게 쪼개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할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없도록 매일 하는 구조를 만들고 기존의 습관에 연결해서 자동화를 시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하면서 나만의 컬렉션을 만드는 게임처럼 즐기는 거고요. 이 책의 제안 중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어떤 거창한 목표나 의미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꾸준히 하는 행위 그 자체를 연습하기 위해 아주 사소하고 어쩌면 무의미한 일을 시작해보라는 권유였습니다. 아, 꾸준함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이제 이 탐구를 마무리하며 당신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거창한 목표는 잠시 잊어주세요. 영어 마스터, 몸짱되기 같은 것들 말고요. 오죽 당신의 꾸준함 근육을 단련시키기 위한 실험으로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볼 수 있는 아주 작고 어쩌면 무의미해 보이기까지 하는 꾸준함의 취미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딱 하나만 정해서 오늘부터 딱 2달만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동그라미들이 2달 뒤 당신의 자기 인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한번 직접 실험해 보시길 바랍니다.